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그림책 한 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읽는 것이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난 이렇게 뒤늦게야 그림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내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읽어야 할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해 내 삶이 힘들고 불안했던 거였다. 그림책이 알려주었다. 그림책 한 권이 이렇게 충분하다는 것을. 선생님, 그림책이면 충분하네요. 그때 아이들이 읽었던 그림책 속 주인공은 힘이 약하거나 딴짓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며 자기만의 길을 찾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맥스를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린이들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고 상상할 때 현실은 놀이가 된다. 놀라셨죠? 갑자기 저희가 뜬금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읽었는데 저희가 읽은 부분이 뭐죠? 어느 분의 책에 나오는 대목들이죠. 어느 분이죠? 그 어느 분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와 똘비 어린이 문학회에서 20년 가까이 어린이 책과 권정생 동화를 읽었다. 이때 읽은 동화와 그림책으로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과 만났다. 지금은 대전에 살면서 중부권 생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림책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림책을 읽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살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림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책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일은 그림책 읽고 글을 쓰면서 그림책을 다시 읽는 일이다. 세상에 이만한 재미가 없어서. 네.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는 책을 내신 분이죠. 김영비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를 쓴 김영미입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서 오셨죠? 네네. 오늘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어제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토요일이죠? 네. 어제면 금요일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책을 낸 주인공, 저랑 같이 책을 쓴 저희 학교 졸업생 아이들이 축하해준다고 해가지고 모여서 뜻깊다. 네, 사인도 하고 선물도 이제 받고 와.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졸업생들이겠네요. 네네. 군대 휴가 갔다 온. 세상에. 나이가 그러면 제일 많은 학생이 24살, 뭐 5살, 아우, 그리고 청년이네. 이제 23살. 이야. 아이들이 책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옛날에 같이 그림책 읽었던 거 생각하고 되게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그 수연이가 누구예요? 제가 가명을 썼거든요. 책에서는요. 네, 네. 누구죠? 이렇게 하고 다 알아요. 막 이러면서 야. 책 얘기 꼼꼼하게 읽은 얘기 해줬어요. 어땠대요, 애들이 책을 읽고 나서? 뭐 특별히 뭐 어땠다라기보다 그냥 쉽게 잘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고 싶다. 그런 얘기. 어땠을까? 자기가 선생님하고 수업한 그런 것들, 또 아는 이야기들이 책에 나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해요. 탁쌤도 왜 오색애들 까만 손이라는 그 책 나왔잖아요. 아직도 그 애들 만나잖아요. 예. 네. 좋아하겠지 뭐. 저는 다 편집자님이 뺀 거야라고 제 얘기는 왜 없어요? 막 아이들이 물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이 빼셨어. 핑계를 댔어요. 이제 민호란 아이가 그 대학교에서 농촌 출신 장학금을 주는데 한 명을 준대요.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한, 얘는 농촌 출신이고 가난한 아이인데 시골이고 농촌이고
집안 형편을 보고 주는 장학금이어서 자기가 그 추천서를 그 학과 사무실에서 받아오면서 그 추천서를 쓰면서 이게 과연 나일까? 이 한 명이 꼭 내가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 올라오는 그 양심의 그런 이제 더 어려운 사람 있지 않을까? 이거 내가 이 추천서를 내가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길게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는 왜 안 했냐고. 그래서 편집자가 뺐어. 내가 그냥 편집자가 빼서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꼭 그 글이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래서 근데 너네 되게 이상하다. 그게 좋아?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글이 실린 게 되게 그쵸. 좋고 그리고 민호야 네 말도 있잖아. 그 내가 학교 그만둘 때 그 전망 없이 그만두는 거 그건 네가 해준 얘기잖아.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 먼저 해줘서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해준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고 네. 나를 기억해서 그 책 속에 한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 책이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림책이면 충분하다. 양철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턱선생님 되게 후룩 읽었다면서요. 예, 아까 선생님 이랑 만났던 아이가 했단 말하고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놀랍네요. 저도 이 책을 보고는 한 1시간 걸렸나? 무슨 책이 이렇게 빨리 읽게 하고는 후루룩 읽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준비하면서 보니까 천천히 읽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너무 훌떡훌떡 드셨군요. 이 책은 다 그림책을 쓴 이야기잖아요. 사실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쓴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림책을 읽으셨어요? 지금도 읽으시고 계시겠지만 왜 읽고 하필이면 계시겠지만. 그림책이었냐 궁금했어요. 그냥 우연히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동화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에 모임이 이제 그림책 연구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됐던 책을 한 권 한 권 읽었었는데 그림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하나씩 저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 중에 하나가 고래들의 노래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문학책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그림책은 아이들한테 주기 위한 책이고 그때 제가 몰랐으니까 아이들 책은 가르치기 위한 거 도덕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맨날 바닷가에 가서 고래들의 노래를 들으려고 해요. 평생의 꿈이 고래들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맨날 그러죠. 당신은 왜 맨날 저렇게 쓸데없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지도 않는 고래들의 노래나 듣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문학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린이 책이.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문학으로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평론가가 그림책을 발견한 건 나한테 작은 개벽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림책은 나한테 좀 오버하면 개벽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문학으로 저는 만났어요.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읽어주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충분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라는 정말 아이들 4살, 5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4살, 5살 때 먹어도 먹고 싶은 그 빵, 카스테라, 그때 그 여한이 그 구리와 구라가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것도 직접 잔치야. 놀이로 만드는데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던 그 여한이 싹 풀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림책 작가들은 아이들을 아는구나. 그냥 줄거리를 쓰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 아이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속에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멋모르고 컸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40대 중반에 어린 도서연구회 친구들이랑 이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책 이야기를 읽고 한 7, 8명이 모여서 어린 시절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카스테라 껍질을 막 맞아, 씹어먹고 누가 버린 껍질을 벗겨서 핥아먹고 그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때 좀 울고 정말 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림책은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구나.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걸 느끼면서 그림책이 뭐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한 권 한 권 읽었지만 내 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절실하게는. 이 어린이 책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그냥 독자로서. 예, 근데 먼 훗날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 이게 나의 책이구나. 아이들을 통해서 같은 이제 이야기지만 저는 제일 끔찍했던 시절이 사춘기 때 굉장히 상처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그냥 저를 계속 투사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많았지만 또 어떤 의무도 많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고 보상 심리도 많고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소되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사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읽은 것도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그걸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저도 진짜 그림책을 좋아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목을 보고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책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닌가 제목이?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계속 혼자서 막 읽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굉장히 복이 많다고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끼리끼리예요. 그 끼리끼리가 좀 안 좋게 들리는데 저는 끼리끼리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지들끼리 끼리끼리 좋아 죽네. 왜냐면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린이 책을 같이 읽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고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린이 책을 운 좋게도 같이 읽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래서 같이 읽었죠. 그래서 책도 같이 읽고 같이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림책 읽으면서 가끔 울기도 하고. 아이고. 깊게 끼리끼리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깊게 들어가려면 좀 사람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거기는 이제 우리 어린이 책을 동화책, 역사책, 옛날 이야기 이렇게 이제 자기 관심에 따라서 책을 읽는 이제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한 7, 8명, 이제 많게는 12, 13명 이렇게 모여서 있었죠. 같이 읽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좀 깊게 여러 가지 내가 못 본 모습을 저 친구가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서 또 왜 그냥 노는 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실은 글쓰기에서도 뭔가 이제 우리가 좋아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을 써온 뭐 글을 써와가지고 만난다든지 뭔가 이럴 때 훨씬 이야기가 깊어지고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얘기한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그 좋은 문학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소설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쵸. 정답을 찾아내고 맞추고 틀리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틀린 게 되고 다른 게 아니라 그쵸. 뭐 이런 경험을 했다가 이제 10명 이런 똑같은 책을 읽고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 주인공이 다르고 다 주제가 다르고 다 자기의 경험을 찾아내고 자기의 삶으로 읽다 보니까 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저런 이야기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읽은 것을 다 이제 내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풍성하게 읽게 되겠죠. 맞고 틀리고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읽는다는 게 줄거리를 파악하고 내용을 읽고 저자의 의도를 맞추는 것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 내 삶을 보게 하고 책을 통해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읽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다음 사회를 읽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읽은 책인데 예.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책도 있을까요? 꼭 나중이라는 시점보다 이제 뭐 좋은 문학이나 이런 책은 굉장히 층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이런 책이었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이 시간에 관한 책이었다가 공간에 관한 책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책이었다가 우리 다 아는 뭐 까마귀 소년이 선생님 이야기였다가 이름 이야기였다가 어떨 때는 또 완전한 자연 이야기거든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순전해질 수 있는지 놀라운 발견을 하는지 그리고 그 땅꼬마에서 까마귀 소년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떨 네. 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자기 이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만들어냈구나. 어떨 때 보면 이름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가정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대안학교에서는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집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까마귀 소년에서 5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다 놀리고 6학년 때 이소배 그쵸. 선생님이 와서 아이가 다른 삶을 그쵸.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살던 집을 한 번만 가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 그때 이소배 선생님이랑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돼지 감자가 어디 있는지 무슨 꽃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물어봐 준 거 그 질문이 이 아이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만들어내잖아요. 자기를 봐주는 한 사람이 예.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까마귀 소년을 어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이야기였을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는 것, 뭐 이렇게 같은 책을 다르게 읽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림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그 문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왜 그림책, 이미지를 보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한테 예.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도 잠깐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 되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림책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잠깐만 좀 해주시겠어요? 그림책. 우리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이제 저는 또 책을 좋아하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면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이런 거 도서관에 가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진리처럼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책을 너무 과잉 해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 선전을 보는데 무슨 선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이미지를 못 읽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저는 되게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도 미술관에 그림 보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 된대요. 그냥 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그림책을 교과서에서 의무적으로 30%를 법적으로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그게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그 교과서 국어 시간에 독서 시간에 그림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각적 문해력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문해력인데 거기 앞에 그 비주얼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어떤 시각적 해석하는 거 문자를 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글자를 읽는 거는 그 어떤 세상을 그 이해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 이미지를 읽고 그림을 볼 줄 알고 영상 시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줘야 할 것은 보는 법 그리고 영상을 그 잡아내는 법, 이미지를 읽는 법. 그런데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나가고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따라가지 하다 보니까 그 완벽하게 글과 그림이 만난 문학이 그림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의 역사가 2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냥 그 의무적으로 그 그림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글과 그림이 글을 해석하고 글이 그림을 해석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그림책의 문학이 야말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시대를 그 맞춰가는데 가장 큰 교육이다. 그런 이제 의미로 그 그림책에 대한 그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정말 좋은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림책을 나를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요즘은 일로서 어디 가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저희 선배가 저희 동네 그림책 강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넉점반이란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한 정말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 그림책을. 그런데도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근데 선배가 그 대중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고 나는 독자가 돼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본 밥그릇, 처음으로 본 분꽃, 처음으로 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사실은 누가 읽어주는 그 리듬을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읽어줄 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리듬을 읽고 박자를 호흡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림책이고 그럴 때 아이들이 온전히 그림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보면 항상 누구를 읽어주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준 경험은 요즘 없는데 근데 전혀 새로운 그림책을 만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요즘 그림책 때문에 일본을 여행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정도 그림책 우리는 90년도에 그림책이 들어왔다면 대중화가 근데 거기는 60년대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일본 그림책 그 시장의 최대 그 독자 소비자가 30대 결혼 안 한 골드미스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하기는 그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읽어주기 위해서 뭐 존 버닝의 뭐 그 지각대장 존을 살 것 같은데 같은 지각대장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읽은 지각대장 존을 30대가 돼서 다시 읽고 싶으면서 그때 읽었던 그 경험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야구라의 빵 만들기를 엄마가 그래서 30대 독자들이 그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취향이 생긴 거죠. 난 이런 책이 좋아. 난 쇼텐이 좋아. 나는 앤서니 브라운이 좋아. 이러면서 그 20년 전에 어렸을 때 읽은 그것을 계속 채우면서 30대가 돼서 그림책을 읽는 그런 이제 세대가 마니아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사주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좀 있으면 자기가 한 명의 독자가 돼서 소비자가 됐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림책을 사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나는 누구의 마니아고 네, 이런 책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그림책 독자층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림책은 사실 살짝 지금 아이들 책이 아니라 맞아요. 어른 이미 책. 어떻게 보면 30대 여성들 제일 좋아하죠. 환호하고 찾아다녀요. 아, 그럼 실제로 강의하실 때도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럼요. 그리고 일본의 그림책 마을에 가면 문구가 있어요. 구호가. 근데 대부분 어떤 구호냐면 우리에게 좋은 책을, 이런 문구 없어요. 어린이였던 한때 어린이였던 당신에게 라든가, 그러니까 어른들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림책은 평생 3번 읽는 책. 그래서 아이였을 때 엄마 그러니까 읽어주는 책, 그리고 내가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읽어주는 책, 그리고 할머니가 돼서 이제 그 노년기에 죽음을 준비하거나 근데 삶을 아름답게 하고 싶을 때 그 그림책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쿄에 찌이로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거기 가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자기 옛날에 아이들 읽어줬던 그림책 보러,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그림책 보러 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좀 다른 말인데 이건 그 30대 여성 독자가 아니라 혹시 40, 50대 아저씨들은 어떨지. 40, 50대 아저씨들 너무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항상 그림책 강의를 가면 그 퀴즈를 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 제가 이렇게 도서관을 꼭 가요. 서점이랑. 도서관에 서점을 이렇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지? 무슨 책을 읽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역사책이거나 과학책, 그러니까 동물이나 그런 어떤 순환에 관한 책, 그런 책들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들, 아가씨들, 뭐 아이들 다 있는데, 그 프랑스 파리 가서 어떤 도서관에 갔는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네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그 제가 꼭 그 강의 가면 우리나라 도서관에 없는 딱 하나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답은 할머니예요. 딱 이해 가세요? 네. 우리나라 도서관에 할머니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맞아요. 괜히 별로 좋은 얘기. 40, 50대 40대 남자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책 읽고 우리 40, 50대 아줌마들이 그림책 읽고 아이들 그림책 읽어주고 그러다가 아마 할머니가 되면 도서관에 가지 않을까? 너무 억진가요? 아니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서관에 갔을 때 늘 한켠에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들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신문이든 오래된 잡지든 막 쌓아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가 돼서 열심히 도서관에 다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평생 3번 읽는 책, 예, 그림책이. 사실 나이 들어서 어려운 책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책 속에 다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됐을 때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오피리아 그림자 극장이 죽음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 소설보다도 더 큰 깊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나도 막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진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또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왠지 불끈불끈 도서관에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 이야기하니까 저는
언제 팟캐스트 통해서 어린이 책 소개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책을 소개받았냐면 할머니의 줄넘기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있는데 줄넘기를 넘을수록 점점 이렇게 어려지는 거예요. 줄넘기를. 그래갖고 이제 그 마을의 개발업자가 그 동네에서 뭘 만들려고 산을 깎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러면 그 개발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줄넘기를 이렇게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하면 내가 그거를 해주겠다. 근데 이 할머니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줄넘기를 엄청 잘했는데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도전했는데 다 이제 걸려갖고 이제 마지막에 할머니가 남은 거야. 근데 할머니가 계속 줄넘기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점점 어려져요. 예. 네. 그런 되게 이게 뭐지? 되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뭔가를 마음을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몬스터 콜스라는 그런 그 동화책을 이렇게 그 그림책을 소개받았는데 하여튼 그 다른 그냥 좀 성인책하고 그러니까 일반 소설이라든지 하는 좀 다른 문법이어서 낯설어서 그림책 하면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나 봐요. 아이들이 읽는 책. 그래서 제일 그 그림책이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독자층에 읽어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읽어주면 좋은 건 알겠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책이 좋은 그림책이지? 예,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선생님 그 나름대로 해법이 있으세요? 저는 특별히 좋은 그림책이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서 이제 한 권 한 권 읽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게 다 저의 그 결핍을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하고 다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책을 왜 좋아했지? 저는 그 이름을 주제로 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할머니가 남긴 선물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할머니, 그다음에 리디아의 정원, 그다음에 미스 럼피우스도 사실은 다 이름 얘기거든요. 그 어린 그 미스 럼피우스도 정원사인데 그 아이가 꽃을 피우는 그 더부살이의 그 아픔을 그 빛이 환한 곳으로 만드는 그 리디아의 정원. 네네네. 근데 그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정원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미스 럼피우스도 원래는 앨리스였는데 길을 떠나고 그 자기 이름을 만들러 길을 떠나고 돌아와서는 그 루핀 부인이 되면서 그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루핀 꽃을 심어서. 루핀 꽃을 피워서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동화,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은 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그 책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름 얘기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동화든 소설이든 영화든 왜 그 이름을 작가는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름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내가 이루고 싶은 삶, 내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절실함 이런 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뭐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그런 걸 떠나서 내 이름을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 근데 용기가 없어서 항상 주저앉았던 거. 항상 다른 거. 이래서 안 돼. 다음에 가지. 이거 하고 가지. 이것까지 하고 가자. 뭐, 이제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그림책 주인공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제가 오늘 되게 차분하고 좀 이성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막 흥분을 아니요. 그리고 보통의 그림책 주인공들은 그냥 결심하면 바로 떠나요. 앞에 이제 이야기를 듣죠. 제가 좋아하는 그 주인공들은 그 앞에 길을 떠나게 하는 그 사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누구와 듣고 살았느냐가 또 전제되어 있어요. 한국에 하죠. 그렇죠. 많은 그림책 속의 아이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어린이 책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한 세대 건너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삶을 빨리 바빠서. 먹어. 뻘떡뻘떡 일어나.
밥 차렸는데 뭐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할머니는 돌아.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다 하게 되어 있어. 서두르지 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크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만나죠. 그런데 저는 언제 가장 진실한 순간이냐? 이제 죽기 직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그것을 이어가는 그 손자, 손녀한테 하는 말이 제일 절실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근데 되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사실은 그림책 주인공이 아이들보다 할머니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거의 그림책 주인공들이 할머니.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의문이었어요. 왜 할머니가 주인공일까? 왜 작가는 할머니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랬을 때 그 이제 아이들이 길을 떠나게 하는 건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려줄 때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 데가 가로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원리로 그 아이들이 맨날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만 들어서는 떠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래 살아보고 많이 살아봤더니 해서 다른 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되게 자기 신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끝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안심하게 돌아오니까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예, 같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가 사실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하루하루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는 삶, 이제 길을 떠나게도 하고, 모두가 말리는 일을 하게도 하고, 자기 욕망도 알아차리게 하고, 그래서 이름도 만들고. 그래서 저한테 그림책은 그 제 결핍을 돌아보니까, 아, 이래서 좋았구나는 다른 말로 내가 여기에 여한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그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가 좋아서인데 그거는 다름 아닌, 아,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족함, 여한, 그래서 나한테 좋은 그림책은 나를 뒤늦게나마 채워줄 수 있는 그림책이었구나. 예. 그 책에서 학생들 이야기가 좀 나와요. 네. 그 대안학교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네, 아까 소개에서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을. 그러게요. 네. 시도조차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왠지 소설이나 이런 걸 시나 이런 걸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왜 하필 그림책이었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대안학교를 갈 때는 그 서울에 살다가 저기 이제 충청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갈 때는, 아, 제가 이렇게 오래 학교 선생님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방에 내 차에 아무것도 안 싣고 그림책 100권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건정생 동화 읽는 모임을 했기 때문에 건정생 동화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책들,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을 물론 가져가긴 했지만, 아, 그림책 읽어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림책이 지금처럼 인식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책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림책을 몰래 읽어줬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커리큘럼 따로 있고 수업 전에 마음을 여는 그림책. 그다음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읽어주는 책이지, 그걸로 온전히 수업을 한다라는 게 내 스스로가 괜찮을까? 이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자기 검열을. 예, 자기 검열을 했던 거죠. 의문이 이거 교장 선생님 보면 어떡하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건 알면서도.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테마를 잡아서 하다가, 제가 너무 그림책 가운데에서도 옛날 이야기 그림책을 좋아하니까 옛날 이야기 그림책을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랑 읽자.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그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카데믹하게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림책을 한 달 동안은 읽기만 하자. 네, 주인공만 찾아보자. 주인공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분석해서 그 유형별로 모둠을 나눠서 발표를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첫날 그 옛날 이야기 책을 쭉 가져가서 그 주인공을 한 명씩 다 누가 마음에 들어, 어떤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뭐 주먹이 뭐 반쪽이 뭐 여운우이 뭐 팥죽 할머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막 생각하다가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지?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급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다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얘네들은 왜 길을 떠났지? 길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기를 하잖아. 어떤 내기였지? 주인공들은 어떤 내기를 하니? 뭐 이러면서 그 지는 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반에 중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그 영화학도가 있었어요. 꿈이 영화 감독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 아니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굉장한 그 헐리우드 키드였거든요. 헐리우드 키드가 아니라 주말의 명화 키드라고 해서 너무 눈치 보면서 일요일 날 그 주말의 명화를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 아직도 시그널 음악이 생각나. 따다다단 따다다단. 맞아. 그러면 그 시간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그 일요일은 엄마 아빠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안 하죠. 일요일 거의 밤에 하죠. 밤에 하죠. 네. 그러면 그 키스 소리 나는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막 이불을 막 들썩거리고. 저 어머니 갑자기 걸레 지나가고 아버지 담배 피러 나가시고 헛기침 하시고. 그러면서 그 주말의 명화의 그 주인공이 훅 들어와서 그 굉장히 그 많은 번민을 해야 되는데 얘는 대안학교에 와 있잖아요. 기숙사에. 얘는 언제 영화를 본다는 거지? 언제 일요일 새벽까지 또 90년대 그 비디오 세대는 또 막 비디오를 주말 내내 그쵸. 보잖아요. 밤새 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언제 보지? 막 이런 게 걱정이 된 거였어요. 내심으로. 와, 쟤는 영화학도가 이렇게 범생이처럼 살아도 되나? 이렇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남들이 규정해 놓은 시간에 그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이 딱 끝나고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 다음 주에 학교 나가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옛날 이야기 주인공처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근데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누가 들을까봐 떨려가지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숙하지만 야 누구한테도 이런 말 하면 안 돼.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해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을 때 부산 지역 청소년 영화 감독상을 받았을 때 지금 영화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아이가 길을 떠나면서 얘가 길을 떠나는 게 또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떠나보내도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좀 그 그림책 같이 읽었던 그림책 옛날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애들한테 이제 그 그림책이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좀 더 솔직하게 그 아이들한테 주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2박 3일 그림책 읽기 그다음에 누구누구 한 명 작가론 그림책 읽기, 뭐 존 버닝엄을 읽는 뭐 2박 3일. 야, 정말 너무 좋았겠어요. 네, 쇼텐도 굉장히 아이들이 좀 멋이 있잖아요 그림책에. 그리고 그쵸. 아이들의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관념적인 걸 먹고 살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빨간 나무를 찾아서 그리고 또 그게 호주 작가인 걸로 아는데 그 호주 작가들의 그 그림이 주는 그런 게 또 아이들을 굉장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연주의적이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 도착이란 그림책을 엄청 좋아해요. 예.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그 속에 담긴 그 긴 역사, 온몸으로 살아내서 나왔을 때 그 역사 뭐 이런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예. 와, 보고 싶네. 예. 그러다가 다른 어떤 역사책보다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책 안 하면 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길을 떠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난 그 동혁이를 보면서 저의 그 학교 다닐 때 그 남들이 만들어 오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를 맞춰서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다였던 그런 어떤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과 다르지 않구나.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그 달라졌겠지. 지금은 하지만 지금 현실도 그런 이제 내가 겪었던 중고등학교 아이들 시절하고 똑같음을 보면서 지금 내가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으면서 부추겨야 되겠구나. 들쑤셔야 되겠구나. 한 번쯤 그 사춘기 애들한테 길을 떠나라고 괜찮지 않다고 이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런 그 한번 뭐라 그럴까 그 생각을 바꿔보라 그러면서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학기 첫날 읽어주는 그림책, 방학하기 전날 읽어주는 책, 전학생이 오면 읽어주는 책, 그 다음에 학교가 힘들어서 방황을 하면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가 아니라 아니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생각을 더 용기 있게 해봐. 뭐 이제 이런 그림책을 더 자신 있게 읽어주고 이제 방학이 되면 너의 시간을 살아야 돼. 이제까지 남들이 만들어준 시간 살았잖아. 방학 동안에 낮밤 없이 살아봐. 이제 그러면서 너의 시간, 공간 그리고 너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때부터 제가 그림책으로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을 만나는 그러면서 저는 막연하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억울하고 분하고 어른이 돼서 알게 됐지만 왜 어른들은 나한테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것만 가리킨 거지? 그랬던 게 좀 제가 풀리는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들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제목도 사실 아이들이 지어준 제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6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가 도서관이고 식당이고 도서관이고 숙소고 안방이고 거실이면서 정말 옷 벗고 만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여줄 거 안 봐줄 거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도 착각해요. 우린 너무나 다 안다라고. 그런데 정작 그림책을 읽고 자기 삶을 얘기할 때는 정직이 제일 쉬웠다라는 걸 알면서 또 다른 자기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아이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내가 왜 그때 물건을 훔쳤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왜 슈퍼에 가서 그 물건을 풀면서 자기를 풀어낸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글로써.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삶에서 한번 정직하게 만나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그림책이 주는 걸 보고 자기들이 그림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림책을 통해서. 되게 아름다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부딪히고 저항하고 뭐 떠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문학의 맞아. 본질이죠. 예디학이나 동화나. 네, 지금 우리 아저씨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교훈을 듣고 계몽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지금 아주 형편없
그래서 그렇게 집 밖을 떠도나? 흔들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책이면 충분하다에 필적하는 그림책에 흔들리다는 책을 쓰신 김미자 선생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 따라 운전해서 김영미 선생님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오늘은 운전사로 왔는데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네. 운전사가 작가야. 네. 나 깜짝 놀랐잖아. 김영미 선생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니 제가 사실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이에요. 그림책에 네. 흔들리다는 책이. 흔들렸군요. 그러니까 왠지 충분하다는 꽉 찬 느낌이어서 약간 보기가 멋칫멋칫해졌는데 흔들리니까 나 좀 흔들려볼까? 그랬어요. 흔들렸지? 제가 원래 좀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이어서 책을 읽었는데 한 사람이 온전하게 책을 만나는 과정들, 자기 이야기, 책이 녹아들어서 하는 과정들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림책에 관한 책을 내셨다고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잖아요. 갑자기 그분인지 모르고 놀래가지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진짜 봤죠? 네, 봤어요. 네. 사실 저는 김영미 작가도 좋지만 저는 김미자 작가님 더 좋아합니다. 이건 뭐나? 편집. 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책 제목이 비슷해요. 다르면서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림책이면 충분하다. 그림책에 흔들리다. 의도하신 건 아니시죠? 먼저 내신 선배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책은 먼저 낸 선배지만 저희 딸이 나중에 나온 김영미 선생님 이모라고 불러요. 김영미 이모의 책을 읽고는 저희 27살 딸이 제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엄마는 영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엄마 책 속에, 엄마 삶 속에, 엄마가 나에게 하는 말 속에 영미 이모가 해준 얘기가 참 많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에요. 이게 뭐 방송인데도 울컥하는데 근데 또 우는 그렇게 안 따라주더라고요. 우는 스승이 먼저 같이 글쓰기를 연습했는데 우는 저에게 한 반년의 세월이 먼저 따라줘서 제가 책은 먼저 냈지만 엄연히 저에게 스승 같은 친구입니다. 김영미 선생님.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같이 책을 읽고 그림책 읽는 모임도 계속 같이 하셨고 그랬던 거예요. 되게 오래된 인연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엄청 오래됐죠. 어린이 도서연구회 갔더니 저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오셔서 일기 선배로 계셔서 저는 뭐 선배들을 열심히 따라서 정말 부지런히 글쓰기 하고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책도 안 읽고 글쓰기도 안 했던 사람인데 도서연구회에서 글쓰기 정신, 책 읽기를 완전 새롭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공부했고 책도 그런 정신으로 그런 거라면 나도 그림 그릴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림책에 대해서 쓰신 게 우연이 아니네요.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그렇게 같이 했던 그런 과정들이 녹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90년도 초부터 그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어린이 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심 없이 읽은 거예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그러면 한 권 한 권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림책을 읽고 비평가가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하자. 그걸 놓치지 말자. 그게 이제 지들끼리 좋아서가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5년, 10년이 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학위를 주자. 우리끼리 우리 뭐가 아니어도 좋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 즐거움에만 하는 거였는데 또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또 다른 어떤 게 꿈틀거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한 20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한 2년 전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저랑 그 너무
코미디 같아. 이거 완전 시트콤인데 각자 써놓은 글을 가지고 만나자. 우리 둘이 연수를 하자. 그래서 시골에 갔어요, 둘이서. 그래서 각자 써온 글을 카페에 가서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이걸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즐거웠던 시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자. 똑같이 책을 읽고 글 쓰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좋아서 계속 글 쓰는 거 좀 지친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우리 책이라는 걸 한번 남들 내는 거 맨날 구경하지 말고 우리 솔직히 우리도 내고 싶잖아. 그러면서 우리 55이 넘기 전에 딱 나이를 정했어요. 55. 야. 그래서 우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자. 너무 그 사춘기처럼 그렇게 카페에서 세상에 둘이 앉아서 쓴 글을 읽으면서 막 밑줄 쳐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미 글은 수십 편씩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름이 지나고 이제 이 친구가 먼저 되게 빠르거든요. 뭐든지 말하면 바로 저쪽에 가 있어요. 말하면 이미. 근데 저는 그런 행동력이 없는데 보고 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겨울 봄에 책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이번에 양철북에서 책을 내는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저희 편집자님이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저는 책을 낸다는 건 그냥 저의 정리였어요. 세상에 책을 내는 게 아니라 팔리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내 정리인데 내 식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근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문집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좀 다른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한번 매듭을 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씩 내게 됐죠. 와, 멋져요. 그런 게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짓고 또 뭔가 또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저는 동네에서 그림책 공부하는 엄마들이랑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고 그 사이에 김영미 선생님은 이제 대안학교에서 7년을 활동하는 동안 전 동네에서 애기 엄마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 선배 모델? 그러니까 꼭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책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진정으로 그림책을 만나고 그 마음을 푸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 우리처럼 책 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실제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저는 뒤늦게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영미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 나이에 마음속의 열등감, 풀지 못한 억울함, 그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제 안에 빠져서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시대. 엄마 많이 못 배워서 구박하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설마 아니겠지? 하고 후배들을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그들도 너무 많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엄마가 아기를 키워봐요. 그런 엄마가 키우는 아기들이 그림책을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도서관에 오는 엄마들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엄마들이 하는 말이 훈육을 언제 할까요? 할 때 저 진짜 놀랬어요. 훈육을 해? 훈육을 할 거야? 왜 그렇죠. 남에게 피해주는 아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훈육을 하겠대요. 그림책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읽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전 작은 도서관에서.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마음 나처럼 풀어. 그래서 지금 30, 40대 엄마들의 나름 맺힌 마음을 10명이라도 모여서 제가 영미 선생님이랑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또 모아놓고 그림책 읽고 맺힌 마음 풀어요.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 엄마들 사실 굉장히 외롭고
있고 네. 고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이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있는데 그게 온전히 엄마 한 사람의 어떤 책임과 이 몫으로 주어져 있어서 엄마들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런 동네에 이런 좋은 언니가 있으면 정말 다들 애기 들쳐올 거라도 가서 그러니까 엄마들은 힘든데 힘든다는 얘기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바로 뒤돌아서 아이를 어른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교육하고 공부시키고 훈육하려고 하니까 이중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은 나중에 되더라도 우선 네 마음이 어떤 데가 그림책으로 풀기 제일 좋았던 게 돌 하나 던져서 2개 건지는 게 엄마 마음도 풀고 아기 책을 아기가 유치원 갔을 때 아기가 학교 갔을 때 아기 책을 미리 읽는 거잖아요. 2번, 3번 본 엄마가 읽어줄 때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읽어주는 걸 보고 진짜 그림책이면 이만한 책이 없는 거고 충분한 거가 자꾸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탁동철 선생님이 그 은평 그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따라갔는데 토요일 날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엄마들 정말 치열하게 살구나. 그 이른 아침에 이렇게 챙겨 나오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면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보였어요. 되게 간절하게 보이고 절실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 자리가 되게 따뜻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영미 선생님대로 또 미자 선생님대로 선생님들 자리에서 계속 둘레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마들도 막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 친구도 막 생각나요. 시골에서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외로워하는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혼자여서. 이런 언니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20년을 그림책을 읽었고 그러면 정리해보자 해서 그림책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또 시작일 거 아니야. 그치. 정리가 있으면. 혹시 이런 그림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서 그림책을 써볼까 이런 생각은. 각오한 게 있긴 있던데 영미 선생님은. 농담이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있다 보면. 그런 욕구가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왜 예상이 없네. 다른 삶을 사신다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지만 다른 삶이 될 거예요. 똑같지만 그쵸. 다른 삶이 네. 되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한테 유별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아이들한테 그 부채의식.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이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책으로 접촉했던 게 있었다면, 이제 이번 책이라면 저는 더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 그림책이 하나의 놀이가 되고, 문학의 시작을 하나의 언어놀이,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의미 과잉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림책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말놀이. 그림책.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만나는 이제 인사하는 그림책.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림책에서는 뭐 한 박자 그림책, 2박자 그림책 이런 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언어 유희를 즐길 수 있고 의미가 주는 어떤 그런 문학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주는 말맛을. 예. 그런 그림책이 너무 없고 그런 걸 쓰기에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너무 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되게 부족한 그림책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돼야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만들어내야 아이들이 태어나고 놀이가 되고 그게 계속 문학의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걸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의 문학이 아니라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경험을 주는 이제 그런 그림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고 왜 우리 현실에서 그런 그림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그림책이 그 글 작가, 그림 작가가 따로 있기도 하고, 네네. 한 사람이 그림과 글을 다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네. 예. 혹시 우리나라 작가 중에는 뭐 얘기하고 싶은 작가가 있나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졸업한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고 또 이제 거기서 아직도 선생님 하는 그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책 한 권 내니까 연락 오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이제 국어 선생님, 지금 그곳에 계신 국어 선생님한테 제가 그림책을 몇 권 챙겨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읽어주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책들을 챙겼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작가 중에 전미화라고 너였구나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미영이. 미영이. 또 달려라 오토바이. 뭐 이런 책을 했는데 그 너였구나가 사실은 그 친구 얘긴데 그러면서도 알고 봤더니 그게 나이면서 너이면서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이야기를 다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예. 그림책인데 사춘기 네네. 아이들 글과 그림을 같이 쓰는 작가예요. 참 귀한 우리나라 작가죠. 혼자서 보통 이제 내가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 글과 그림이 다른 경우, 다른 작가가 하는 경우와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어떻게 그림책이 달라지지? 여기 나오는 넉점반 뭐 이런 그림책은 윤석중의 시죠. 네네. 시를 본 게 그림책으로 바뀌면서 이야기로 바뀐 거고 다른 사람이 그림으로 한 것일 테고. 말하면서 헷갈리네.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전문적인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뭐 그림 화가 중에는 처음에 저 글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이 글에 없는 거, 그림 말하지 않는 거를 이제 그리려고 이제 오랫동안 애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그려놓으니까 이 글 작가가 그림을 딱 보더니만 어이? 해가지고 또 자기 글을 또 바꾼 거야. 글에 끈덕진덕하게 더 그래가지고 또 몹시 화를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사실은 그런 경우는 두 사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로. 이게 아직 우리가 그림책이 진짜 약간 역사가 좀 짧아서 그림은 자꾸 설명이 되어가는 경우가 좀 이제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아까 사파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림책은 처음에는 글을 채워주는, 설명해주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글과 그림이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충돌해서 전혀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 작가가 글과 그림을 다 쓸 때와 둘이 따로따로 만났을 때 그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책이 당연히 그 글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이 말하고 그림이 말하지 못하는 걸 글이 말함으로써 이제 채워지는 그게 이제 그림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림책 되게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그림을 그 좋은데 왜 좋은지 그 읽어내거나 그런데 되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좋은 그림인데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쿵하게 했지?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림책을 자꾸만 글로만 만나는 그런 아쉬움이 그건 반도 못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글부터 읽게 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은 그림부터 읽는데 그림부터 읽는데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글자부터 먼저 눈에 가요, 진짜. 저도 저희 도서관에 서연 작가가 왔어요. 근데 서연 작가만 해도 글과 그림을 탁동춘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글과 그림을 같이 가져가는 작가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서연 작가 작품은 정말 서연 작가 자체가 어린 시절에 만화를 좋아했고 판타지 동화를 읽은 작가가 만들어낸 책이라 엄마들은 특히 영미쌤이랑 나랑 마음을 위로받는 쪽으로 가는 이런 학부모층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책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눈물바다 이후에 나오는 서연 작가는 눈물바다 쓰신 분? 네, 알아요. 커졌다, 눈물바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이 다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따라갈 수 없는 코드가 진짜 있는데 아이들은 위로가 되고 그림에서 애들은 뭔가를 계속 찾아내요. 오늘 볼 때랑 내일 볼 때, 그 다음날 볼 때 계속 놀이로 찾아내니까 사실은 더없이 좋은 게 아이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읽으면서 찾아내고 위로받는 책이 너무 반갑죠. 서연 작가 같은 분이 계속 나와주는 게 좋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우선은 좋은 거지. 이모들을 위로하는 것도 물론 지금이 대세라 하지만 진짜 아이들한테. 아이들 책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그림책이면 충분한 게 나에게인데 사실은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그림책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책 물론 나의 그런 책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그런 물론 세대를 같이 하는 게 진짜 좋은 책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그 세계 아이들한테 충분한 그게 참 힘든 어려워요. 어렵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정말 그 아이들의 심리를 그 아이들의 욕망을 그다음 아이들의 해방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걸 맞춘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이 끊임없이 숙제를 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를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것들을 계속 새로 써야지만 계속 그런 그림책들이 나와야지만 사실은 진짜 그림책이 오래오래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만 좋아해서. 근데 지금 생각나는 그 윌리엄 스타이그 같은 책 보면 이 작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지 하고 쓴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낄낄대고 그쵸. 막 주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완성도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어른 속에 있는 아이도 다시 좋아하고 그래서 삼자 구도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뭐 비밀 친구가 생겼어 뭐 이런 그림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의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새가 한 마리 이제 다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걔가 좋아하는 벌레도 잡아주고 근데 얘가 조금씩 나아가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새랑 친구가 되어가는 와중에 얘가 우리 동네에 머물러 사는 새가 아니라 떠나야 되는 새였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새는 언젠간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같이 떠나기로 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새가. 이 동료 새들이 온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돼.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내 친구를 보내줘. 근데 싫어. 난 안 보낼 거야. 절대. 그러면서 문을 닫아 걸고. 근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새가 더 와 있고. 그 다음날 가면 새가 더 와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장면 가득 새들이 날아와서 추위에 막 떨면서 보내줘. 내 친구 보내줘. 우리 같이 가야 돼. 같이 왔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근데 얘가 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딱 열었더니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새들을 다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제가 어른들한테 읽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소감문을 쓰게 하거나 한 줄 평을 쓰게 하면 다들 우리 어른들 50대 아줌마들 40대 아줌마들 보내주지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이제 이러면서 야 근데 반전이다. 싹 다 들어.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의 심리를 채우는 것과 어른들이 그래야만 하는 그 그림책의 좋고 나쁜 그림책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어떤 눈으로 그림책을 맞아요.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불을 끌고 다니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자기 것에 대해서 그 시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쵸. 되고 우리는 근데 다 삶에서는 알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거 내 거야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림책이 만약에 마지막에 날아갔다면 아이들은 그 책을 집어 던졌을 그렇겠다. 거예요. 하나도 그림책이 자기를 채워주지 않고 그치. 해방시켜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자기 욕망을.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그랬을 때 나도 처음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편으로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그 충분한 그림책이 살짝 이렇게 그쵸. 네. 자꾸 놓치게 되죠. 네. 네, 놓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절로 알게 되면 좋으련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돼요. 그 책에 보니까, 선생님 책에 보니까, 그 일본의 책마을 간 이야기가 있대. 그림책 마을. 네네네. 네. 저도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어졌어요. 거기 숲속에 있는 책마을. 네. 그리고 또 그 관장님께서 숲속의 책마을도 좋지만 도시에도 책마을 내야겠다. 뭐 그런 대목도 읽은 것 같고. 네네네. 네네네. 제 책에 그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네. 태어나지 않은 아이. 네. 그렇기도 얘기하면서. 하고 제가 미와자키에 가면 키조 그림책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 10년 더 됐는데 10년 전에 그 그림책 마을을 갔다 왔는데 산 속에 있어요. 근데 엄청 아름다워요. 숲에 그 문이 산으로 열려 있고 전 세계 그림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그 그림책 마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무려 미야자키면 일본의 저 남쪽이고 거기서도 또 비행장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야 가는 곳이니까 중요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관장님 왜 이렇게 좋은 걸 도쿄 한복판에다 지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좋은 그림책을 다 읽을 텐데 왜 이곳에다 그림책 마을을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좀 되게 이제 처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제 농담처럼 다시 지으라고 하면 도쿄에다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다 일본 그림책 산속의 그림책 마을을 만든 까닭은 너희 나라에 방정환이란 사람 때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그리고 나서 윤석중 선생님의 넉점반이라는 그림책이 그 도서관에 있었어요. 일본어로 번역돼가지고 요지항이라고 있었던 거에서 그 그림책을 딱 가리키면서 이 그림책하고 방정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속에다가 그림책 마을을 만들었지. 근데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게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방정환이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글 그리고 아이들께 드리는 글 이런 거를 10개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게 합시다. 아이들에게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쿄 시내에 이 도서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지 못하는데 여기에 오려면 비행기 타고 뭐 버스 타고 4-5시간 걸려서 1박 2일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히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자연을 읽히고 싶은
거고 이 자연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산 속에다가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게 하려고 그림책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 정신이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가 몰입하고 자연에 빠지고 이 넉점반의 아이가 그 물 먹는 개미, 그쵸. 붕꽃, 그다음에 개미 거둥, 그 닭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움직이요. 한참 걷고 한참 서고 한참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빠지는 시간이 몰입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자연 속이다. 자연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만이 인간에 빠지고 뭐 역사에 빠지고 자기 삶을 찾아 떠난다. 나는 그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이 산속에 그 그림책 마을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이 그림책 마을이 약간 지금 세택이긴 한데 거의 100개 정도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근데 마을이라고 하면 진짜 마을인 거예요. 여기 목성, 그러니까 키조 그림책 마을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20년째. 그런데 이제 이름만 마을을 한 곳, 갤러리도 그림책 마을이라고 하고 도서관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공통적으로는 그 마을을 만드신 분들이 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처럼 젊은 시절에 다 그림책에 빠져 있다가 노후에 그 노후에 써야 할 돈을 다 가지고 저기 나가노나 일본 알프스, 후지산 그런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 원칙은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그 동화의 고향이 산이 자연이고 아이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경험시켜주는 게 어른들의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도깨비를 빨아버린 네, 우리 엄마의 작가 사또 아끼꼬 할머니도 그 그림책 갤러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찾아오는 아이들과 가족을 그림책으로 안내하고 가끔 나이가 많으시니까 캠프도 열고 숲속에서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키조 그림책 마을 갔을 때 그 선생님께서 20년을 운영하시면서 요즘 아쉬운 점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끝없이 더 풍성해지는 이 자연을 경험시키고 싶은데 일본 역시도 엄마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그림책을 좋아하지 그림책 속에 있는 경험을 많이 한 엄마들은 점점 줄어서 아이에게만 주고 자연 속에서 쫓아오면서 간섭하고 염려하고 절대 다치지 않고 좀 다쳤으면 좋겠는데 절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염려하는 엄마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기운 없어 하시는 걸 작년에 뵙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일본 그림책 마을을 이제 일로 그 가면서 갈 때마다 하나씩 그 이제 새로운 그 그림책 마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책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자연이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을 전하고 싶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신선한 이제 그 작년에 제가 다녀온 곳 중에 그 나가노에 가면은 그 코부치자라는 데가 있어요. 야마나시 현이 가면 그분도 도쿄에서 30년 동안 어린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양의 그림책을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느낀 게 삶의 마지막은 그 고향에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그 그림책 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좀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분의 그 그림책 마을에 보면은 한때 아이였던 당신에게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해준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도대체 왜 그 퇴직금을 노후에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림책 마을 절대 잘 되지 않거든요. 그쵸, 너무 먼 힘들겠죠. 곳이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오지 않아 해서 굉장히 좀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딸도 부인도 다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 곳인데 그분한테 너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그림책 마을을 만들었니? 도대체 너한테 그림책이 뭐길래?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하셨냐면 그분이 한참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어느 개의 이야기라는 그림책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사실 이런 이제 그림책 몇 권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림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그림책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너 참 잘 태어났어 라고 축복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 그림책을 즐기고 그림책 때문에 행복하고 그랬는데 왜였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읽었던 그림책을 내가 그렇게 열광했던 그게 이 머릿속에서 그 순간에 파파파박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 내가 잘 태어났다고? 지구가 나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다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주고 있었다고? 이건 무슨 소리지? 난 한 번도 영미야 너 참 잘 태어났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림책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통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구나.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었구나. 그림책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못 보는 삶을 살았구나. 왜 내가 이렇게 남 잘 되는 건 배가 아프고 나는 뭐가 이렇게 허기가 졌을까? 나 이렇게 제대로 못 봤지? 그게 내가 제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아버지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으면서 항상 아버지는 이래서 내 눈을 봐주지 않아서 나랑 눈 맞춤을 없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영미야 잘했어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게 굉장히 계속 조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또 어느 날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나에게 아버지가 그런 조건이 아니어도 그런 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충분한 아버지는 나한테 이제까지 조건으로 그런 게 짜자자 안 하고 풀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한테 해줬던 그림책은 너를 이 세상에 온 걸 축복해주는 책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이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닭살 같기도 하고 쑥스럽고 그런 말이긴 한데 제가 그런 말에 그렇게 채워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고 사람들한테 그림책을 읽었을 때 이게 참 축복의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저한테 그림책이면 충분하다가 우리 학교 애들 얘기가 아니라 이거 완전 내 얘기 내 얘기인데 우리 아빠 40년 50년 돌아가시고 나서도 못 만난 우리 아버지 이론상으로만 만난 우리 아버지를 한순간에 이렇게 만나고 내가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모든 그 그림책 작가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나도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는 그림책이 나한테 충분하다라는 그 일본 그림책 마을에서 배운 거죠. 2018년에 영미야 많이 들었잖아요. 영미 좀 그렇게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습게도 그게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그 기운이. 그쵸. 그래서 많이 불러줘야 돼요, 우리. 영미. 우리 이름 불러줘야 때부터 서로 많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이름도 많이 불러줘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번 불러주면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왜. 그죠. 내 이름을 불러줄 일이 없잖아, 선생님이. 잘못할 때 말고는. 우리 모두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선생님들. 네. 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그림책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 책 안에 그림책이면 충분하다라는 책 안에 소개된 책들만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또 요즘
온작품 읽기 이런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도 되게 많이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책들 내용들이 이제 보통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학기나 뭐 이런 단위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작품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글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수업들을 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작품 읽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업에 관련된 방향으로서의 아이디어도 저는 좀 얻었고 그리고 그림책이 정말 세계가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탁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냥 술이나 먹은 걸까 좀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라도 좀 저 세계에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혜숙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한 권까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길을 떠나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얘기를 되게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들려주셔서 되게 꽉 채워지는 느낌이고 선생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김영미 선생님의 친구분, 또 작가로 나오신 김미자 작가님의 그림책에 흔들리다는 낮은산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이 책들이 아주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랑 이야기 오랜 시간 나눴는데. 좀 시원하고요. 네. 시원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 지금 계시는 선생님을 그저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헨리는 피츠버그에 걸어서 가요라는 그림책인데 절판돼서 나오질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있지 않은데 그 학교 아이들이 그냥 어떤 이제 학교의 어떤 신화 전설처럼 헨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이 제가 그 중고책 거기에 뭘 걸어놓고 그 중고 물건이 들어오면 연락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저는 맞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헨리 책을 10권 샀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독점하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자기는 우리 학교에 그런 어떤 전설처럼 그 헨리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헨리가 상징하는 거. 그래서 헨리가 자기만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사실은 글 쓰는 헨리가 참 좋거든요. 하루를 기록하는 게 일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 요즘 알긴 알았지만 요즘 제가 경험으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안 듣고 조금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세상을 보는 거, 그걸 기록하는 거, 그게 가장 자기다운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저도 그런 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이들로 하여금 글 쓰면서 자기 삶을 풀어내는 아이들은 어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내면서 저는 결심한 게 글을 쓰며 살아야겠다. 한 권 한 권 기록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하는데 그게 나를 분명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삶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김 선생님 시종일관 흐뭇한 미소로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 저는 친구를 보고 흐뭇한 것도 있지만 친구를 바라보는 탁동철 선생님의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각도예요. 어떤 때는 눈시울도 빨개지시고 고개를 너무 이렇게 긍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 보고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책에 흔들리다도 있고 그림책에 충분하다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삶을 잠깐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보는 거는
정말 그림책이 감사한 거죠. 오늘 저도 일기를 쓰지만 그림책은 펼치면 건드려 주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의미 있게 읽어야 된다. 그거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림책을 뭔가 찾아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열었을 때 채송화 하나만 꽂혀도 나는 또 할 얘기가 있고 워낙 습관이 됐어요. 그림책을 다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무심코 열었을 때 어떤 한 장면만으로도 내가 오늘 글을 쓸 수 있는 저는 그런 연습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외로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굳이 누구랑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나를 안 바라봐 주니까 나 혼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건강한 게 글을 쓰는 거, 글을 써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림책이 정말 감사하게도 책꽂이엔 늘 그림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가 낸 책을 펼쳤을 때 또 보고 봄에 보는 그림책이 다르고 가을에 보는 그림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만 하면 좀 덜 외로운 삶이 좀 덜 외로울 거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제가 그 김전 선생님이 책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위를 봐요라는 책을 소개한 게 꼭지가 있어요. 제가 네. 이 책을 보고 애들한테 장애인의 주간 이런 주간에 꼭 읽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일타쌍피처럼 김영미 선생님을 모셨더니 저는 그림책이 흔들리다라는 작가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그래서 아까 너무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떠들었던 거고요. 그림책이 흔들리면 충분하구나. 의견이 되네요. 네. 먼저 흔들리고. 네, 먼저 흔들리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그림책 하나 한 권 주면, 야, 이 책 읽어봐 라고 전해줄 수 있게 열심히 그림책도 읽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대로 마쳐도 되겠죠? 너무 네. 훈훈하고 따뜻하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교종이 땡땡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 아주 따뜻하고 따끈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에 후기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교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선물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요. 지금 제가 따뜻한 밥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간 구령용 봄나물 주문받습니다. 양양 송천마을 할머니들이 칼로 캤다 해서 칼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어린 나물들이 섞여 있어서 매주 나물 종류가 바뀝니다.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이 새로 나왔는데 봄나물과 잘 어우러지겠죠. 고춧가루는 300g 소포장으로 바꾸었고요. 배송비도 20kg까지 1에 3,000원으로 조금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밥 생각은 소규모 친환경 농산물을 비싸게 사주자예요. 판매 가격의 80% 이상을 생산자께 들여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계속 생산해달라는 응원이지요. 판매 가격은 한살림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따밥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 진짜 후원받아야 마땅한 양심적인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따밥이 하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글도 되게 인간적이다. 막. 이분들 그 마을에 그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물 뜯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것도 물어보더라고. 이거 약 안 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거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그 인상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벚꽃차요.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거기 홈페이지도 있지 않아요?
여기요? 네. 사이골 밥상. saigolbabsang.com이에요. 이쪽으로 가셔서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댓글이나 후원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뽑아서 연락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예, 네. 이 사이골이라는 곳이 설악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죠. 양양에 있는 예, 마을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스쿨벨 DDD 네이버닷컴 SCHOOL BELL DDD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